자, 엄마의 고민, 학군지 수준,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학원은 진도 빼주는 곳일까요? 이런 사연입니다. 학원을 보냈는데 학원에 대해서 좀 실망을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사연이에요. 자, 올해 남편 직장 따라 지방 살다 이사 왔어요. 전에 살던 곳에는 학원이 없어서 홍공으로 초등학교 3학년까지 보냈고요. 최상위, 디딤돌 기본, 그 외 사고력 등을 풀렸어요. 그러니까 교재는 잘 풀린 거죠. 교재는 뭐 최상위도 풀리고 사고력도 풀리고 어머님이 잘 풀렸습니다. 아이 학교는 이름만 말하면 공부 많이 시키는 초등학교라 그런지 아이 말로는 정말 학교에 공부 못하는 아이가 없다고 해요. 아마 지방에서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학원이 많은 곳으로 이렇게 오다 보니까 그 지역 내에서도 가장 빡센 초등학교를 보냈으니까 공부를 열심히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학원이 많이 밀접해 있는 지역에서 그래도 가장 빡세다는 그런 초등학교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꽤 열심히 하는 아이들도 다른 친구들도 이 정도보다 훨씬 많이 해서 이만큼 하는 게 당연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가 보통 습관하고 분위기로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주변 환경이 이 정도 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아이들이 느끼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똑같은 공부를 할 때 힘들어하지 않고 싫어하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남들도 다 그 정도 하니까 이 정도 하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돼서 분위기 따라 또 열심히 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제 선배 중에 고대 법대 나온 선배가 계시는데 이분 같은 경우도 공부를 못했대요 원래. 친하게 어울리는 친구들이 우연히 일치로 다 공부를 잘했대요 같은 고등학교. 그래서 걔네들하고 어울리려고 하다 보니까 축구도 하고 싶고 놀고도 싶은데 걔네들은 축구도 하고 나면 또 공부도 하고 그러니까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친구들이 다 서울대 갔대, 자기는 이제 고대 법대 갔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분위기가 꽤 중요하긴 합니다. 제 아이는 수학 시험 치면 한두 개 틀리고요. 이게 아마 학교 단원평가 같습니다. 단원평가 한두 개 틀린다 그 말이죠. 학원가에 살면서 영어 수학 둘 다 안 보내고 있으니 본인도 불안했는지 그전에는 학원 거부를 했는데 채점 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홍공으로 진도가 잘 나가지 않아서 수학학원은 가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소규모 4명에서 5명 원장 직강 무학년제로 주 2회 보내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진도는 홍공보다 빠른 것 같은데 첫 번째 고민이 집보다는 겉핥기식 같고 연습 장소는 기초 습관, 개념 정리 없이 진도만 아이의 흐름대로 나가고 있어요. 저희 부부의 불만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학원을 보냈는데 이제 불만이 생긴 거죠. 어머님이 생각하기에는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했으면 좋은데 이런 불만들이 생긴 겁니다. 자, 일단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어떤 학원을 보내도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부모님들이 생각하기에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가 있다. 단지 이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를 모르는 경우도 있죠. 뭐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학원에서 너무 홍보를 많이 해서 다 만족시키는 것 같이 얘기하거나 그래서 모를 뿐이지 만족스럽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얻게 되면 또 하나를 잃게 돼요. 가령 어머님이 원하는 뭐 노트 정리라든지 혹은 뭐 오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막 하고 싶으면 이것도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 아마 진도도 굉장히 느려질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들을 좀 더 못할 가능성도 많아요. 예를 들어 제가 못하는 아이들, 아주 못한 아이들을 개념 테스트를 시키잖아요. 그럼 개념 테스트를 제대로 시키면 이 못하는 아이들은 개념을 머릿속에 저장하는 연습이 안 돼 있어서 정말 그 소단원 한 두세 페이지 개념 테스트 시키고 그거 정리시키는 데만 거의 완벽하게 하려면 2시간 걸려요. 2시간. 그럼 이 아이들은 2시간 동안에 요거 하고 나면 학원에 와서 교재도 푼 것도 없고 진도도 나간 게 없죠. 그러면 이제 요것만 했다고 해서 아이들이 문제를 푸는 것도 아니거든요. 또 문제도 풀어야 되니까 또 다른 것들을 또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가 얘가 부족해서 이거를 많이 시켜서 좀 하고 싶다라고 하면 다른 것들이 좀 부족해지는 거죠. 가령 이제 예를 들어 진도를 빨리 나가고 싶다. 진도도 빨리 나가고 심화 교재도 풀고 여러 권 하고 싶다. 이런 걸 하다 보면 다른 부분들은 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아이에게 가장 이 시점에 필요한 것들이 뭔가, 그러니까 학원을 우리가 보냈을 때 나는 이 아이에게 요거를 이 학원에서 채워줬으면 좋겠다
라는 것들을 생각해서 그거를 만족시키는 학원을 보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오랫동안 생각하고 고민하게 하는 그런 학원을 보내고 싶다. 그러면 그런 학원들 뭐 황소라든지 그런 경시 학원들을 보내면 되는 거고, 아니면 올바른 습관을 잡아주는 학원을 보내고 싶다. 노트 정리부터. 그러면 그런 학원을 보내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모두 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분산이 되고 어느 하나도 만족스럽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원을 보낼 때 부모님들이 원하는 것들을 가장 강하게 원하는 것이 이거다. 그러면 그거를 만족시켜주는 학원을 보내고, 나머지는 집에서 그런 부분들을 챙겨주면 됩니다. 챙겨주고 그런 부분들을 좀 서포트 해주는 방법으로 해나가면 돼요. 모든 거를 다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 후배가 있는 대치동에 개별 관리를 되게 완벽하게 해주는 학원이 있어요. 개별 관리. 자, 이 개별 관리를 굉장히 완벽하게 해주는 학원이고 대기자도 몇천 명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학원은 개별 관리는 완벽하게 하지만 그쪽에 특화가 되다 보니까 다른 부분 1대1로 돌아가면서 이제 개별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개념 수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약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 이 학원을 다니는 대부분의 학원 학생들은 개념 수업 부분들이 해결이 안 돼서 따로 과외를 하든지 아니면 뭐 인강을 듣든지 이렇게 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만족시키기는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하나가 만족스러우면 다른 것들은 안 되는 거죠. 자, 주 2회 가고 하루 2장씩 숙제 주고요. 아이가 원하는 만큼. 처음에는 하루 4장씩 했는데 밀리니까 너무 양이 많아지니 아이가 오답도 확인 안 하고 대충 답수고해서 제가 줄여달라고 했어요. 이 부분은 잘한 거죠. 오답까지 하고 충분히 고민하고 그렇게 숙지를 해야 학습 효과가 있는 거죠. 양 줄이고 스스로 홍콩처럼 다시 공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이러니 부모 입장에서는 숙제 받으려고 학원 가나 싶은 생각도 드네요. 자, 이런 생각이 들고 부모님이 관리할 수 있으면 부모님이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학원을 보내지 않고 관리를 하시면 되고, 지금 보내신 학원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관리형 학원에 해당이 되고, 그러면 부모님이 이렇게 관리할 것 같은 형태를 학원에서 대신해 주는 학원이죠. 학원에서 대신해 주는 곳. 그러니까 이런 곳을 보낸 거죠. 그리고 이게 마음에 안 들면 강의식의 대형 학원을 보내도 되죠. 그런 데는 관리가 더 부족하겠죠. 그런 데를 가도 됩니다. 지금 개념 플러스 유형 5학년 2학기 끝부분, 5학년 1학기 최상위, 문해길 심화, 도형 문제집 4권 구조를 하고 있어요. 교재를 4권이나 하고 있으니까 꽤 많이 하는 겁니다, 이거. 4권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학습량도 꽤 될 거예요. 자, 일단 아이가 쌤과 정이 들었는지 초등과정까지는 끝내고 관두겠다고 해요. 이런 학원에서 초등까지 보내서 나쁜 습관만 고착화될까봐 고민이네요. 스님 영상에서 6학년 때 고등과 안 하면 1등급은 힘든다는 말을 듣고 걱정이네요. 자, 제가 이제 영상에서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고등과 안 하면 1등급 힘들다 이런 말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어떤 맥락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보통 잘하는 아이들, 뭐 경시급이든 아니면 대치동, 강남이든 아니면 학군지에서도 우수한 아이들은 보통 초등학교 6학년 때는 고등과정 나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단지 차이점이 강남 같은 경우는 한 중1 정도만 되더라도 우수하지 않은 일반 평범한 아이들도 고등과정은 나가더라고요. 잘 못하는데도. 그런 차이점이 있고, 타 지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 아이들은 고등과정을 시키죠. 그럼 당연히 우수한 아이들인데 나름 동기부여를 가지고 열심히 해서 초등학교 6학년 과정부터 고1 과정을 나가면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고등학교를 가면 1등급을 받을 확률이 높겠죠. 물론 이러지 않고도 1등급을 받는 학생들이 있고, 이렇게 하다가도 1등급을 못 받는 학생들이 있지만, 어쨌든 우수한 아이들, 경시라거나 아니면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거나 이런 아이들은 심화까지 했는데도 자연스럽게 진도가 빨라져서 보통 초등학교 6학년 때는 고1 과정 들어가는 아이들이 생긴다라는 거고, 이런 아이들이 이제 안정적으로 고등학교 가면 1등급 받을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이 나쁜 습관만 고착화될까봐 고민이네요. 이렇게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학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있고 못 해주는 게 있으니까, 저는 이 학원에서 아이가 좀 어느 정도 만족스럽고 진도나 뭐 이런 컬이나 이런 부분 나가는 것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다면 집에서 그런 습관만 좀 잡아주게끔 이렇게 도와주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는 어머님이 원하는 어떤 학원을 또 가서 이런 습관을 잡아주는 학원을 간다면 이 정도 아마 문제집 4권을 다 소화를 못할 것이고 진도도 더 느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거대로 또 불만이 생길 거예요. 자, 이 지역도 학군지라는데 목표는 5학년 2학기 때 중등하려는데 이 동네 수준으로 고등 1등급은 무리일까요? 그 학원 믿고 계속 다녀도 되나요? 자, 이게 어디까지 끝냈다라고 해서 고등 1등급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기본적으로 잘하면서 심화도 잘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진도가 빨라지면서 이렇게 가면 여유 있게 1등급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서도 지금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었다가 예비 중1인데 현재 고등과정, 고1 과정, 고등수학 상하죠. 이 상하를 거의 한 고등수학 상 같은 경우는 지금 한 4권에서 5권 정도 이렇게 끝냈고 하는 지금 3권째 하고 있어요. 3권째 하면서 기본 정석 이렇게 하고 있는 학생이 있습니다. 자, 이 학생은 초등 심화도 다 했고 중등 심화도 블랙라벨까지 다 잘했어요. 중등 심화까지 잘했어요. 그럼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고등 수학도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굉장히 튼튼하게 이렇게 시키고 있고 요게 끝나면 이제 고2 과정은 나가겠죠. 고2 과정 하면서 고1 과정도 실력 정석으로 복습을 시킬 예정인데요. 그러면 굉장히 여유가 있잖아요. 이 학생은 뭐 이렇게 중학교 내내 당연히 진도도 다 나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심화도 충분히 진행을 할 수 있겠죠. 고등학교도. 그리고 여유가 있으니까 경시만 안 한다면 다른 과목도 기초를 충분히 다질 수가 있을 거라고요. 그럼 이런 학생은 당연히 고등학교 가면 전 과목을 잘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이 학생이 그냥 진도를 끝낸 게 아니라 초등도 그렇지만 중등도 심화까지 다 했는데 자연스럽게 진도가 빨라진 거예요. 진도가 빨라져서 가끔은 이제 경시대회도 좀 준비를 하고 그랬어요. 경시대회도 좀 준비를 하고 힘들게 이렇게 했는데도 자연스럽게 진도가 빨라진 거죠. 아이가 열심히 하게 되고 어느 정도 수학이 실력이 높아지면 속도가 엄청 빨라집니다. 어느 정도 높아지면. 그렇게 간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가야지 선행을 빼든 뭐라든 이제 고등학교 가서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가게 되면 힘든 거죠. 그냥 진도만 나가면요. 그리고 고등학교 과정부터는 또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개념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개념 이해력도 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문해력도 있어야 되고 개념 이해력도 있어야 돼요. 이런 것이 없으면 중학교 과정까지는 또 심화까지 잘했다가 고등 과정에서 한없이 지체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판단을 하셔야 돼요. 최상위 하이 레벨은 시간이 걸리고 어려워하니 학원에서 풀면 안 되냐고 물어봤는데 충분히 고민하고 정 모르면 학원에서 팁을 주며 해결한다고 해요. 그건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집에서도 할 수 있으면 이거는 집에서 하고 모르는 것만 피드백 받아달라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 최상위 하이 레벨은 집에서 충분히 고민을 하고 가서 모르는 것만 정리하고 갈 테니 그것들만 좀 힌트 주면서 이렇게 해결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개념 문제집 할 때 개념 정리도 안 시키고 테스트도 안 하고 초등은 대부분 이런가요? 최상위 할 때 다시 복습하니까 그냥 둬도 되는 건가요? 초등 같은 경우는 보통 못하는 학생들 아니면 보통 최상위 정도 들어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따로 개념 정리나 그런 걸 일반적으로 안 시키죠. 그러니까 못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묻고 답하기라든지 개념 정확히 이해했는지 뭐 개념 정리라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최상위 정도 하는 아이들을 개념 정리시키고 뭐 개념 테스트하고 그 정도는 보통 안 시킵니다. 초등 개념 자체가 많지도 않고 그래서 보통 안 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원하시면 집에서 하든지 아니면 이런 걸 해주는 학원을 가야 되는데 초등학교 최상위 하는 학생들 개념 노트 정리시키고 뭔가 이렇게 검사하고 일일이 그런 것들은 거의 못 봤어요. 이거는 어느 정도 상위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못 봤습니다. 보통 중학교 과정부터는 상위권이라도 뭐 개념 노트 정리라든지 개념 테스트 그런 거는 좀 시키는 경우는 있죠. 참고로 그 학원은 영재 경시 전문 학원이고 중고등 학원이에요. 그러니까 영재 경시 전문 학원이니까 더 그럴 수 있죠. 영재 경시 전문 학원은 어쨌든 우수한 학생들을 받아서 가는 건데 우수한 학생들한테 이런 거는 중고등학교도 거의 안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우수한 학생들은 알아서 하는 거지 이런 뭐 개념 테스트, 개념 복습, 오답 노트 이런 것들을 따로 체크하고 그러진 않아요.
경시학원일수록 오히려 이런 걸 더 안 합니다. 4학년이 제일 어려요. 어머님의 고민이 처음 학원을 보내다 보니까 이제 불만이 많으신 거죠. 이런 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 안 해주니까 불만이 많다. 그래서 저는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모든 걸 만족하는 학원은 없다. 만약에 모든 거를 만족하는 학원이 있다면 수강료가 굉장히 비싸거나, 그러니까 1대1 관리식, 1대1 관리하는 학원, 1대1 관리하면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1대1이에요. 과외식으로, 1대1로 과외식으로 수강료도 엄청 비싸면서 그러면 거의 모든 거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수강료가 꽤 비싸겠죠. 그리고 학원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뭐 다 관리해주죠. 5시간 있으면 숙제도 다 끝내고 뭐 개념 노트부터 뭐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학원에서는 모든 것을 만족시키지는 않는다.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뭔지를 판단을 하고, 학원에서 못 해주는 것들은 집에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뭔지 그런 걸 판단해서 호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학원을 찾아서 시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강남 같은 경우는 2군데씩 많이 보내시잖아요. 제가 이제 강남에서 수업을 할 때도 뭐 예를 들면 강의식 학원을 다닌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그러면 과외를 하나 붙인다라든지, 아니면 뭐 1타 강사가 하는 데를 보낸다라고 하면 질문만 받아주는 학원을 추가한다라든지, 뭐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학원들을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 보통 수학 한 과목에 투자하는 금액이 거의 이제 100만 원 뭐 이런 선까지 가까이 가니까 이런 게 부담스럽다면 학원에서 원하는 거, 우리 아이는 이걸 원한다 그러면 그걸 하고 나머지는 집에서 보조할 수 있는 형태로 가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연에 대해서 중학교 1학년 학부모님이 좀 댓글로 달아주셨어요. 근데 이 댓글이 나름 학원을 좀 보내셨던 어머님의 경험이라서 같이 한번 보시면, 처음 학원을 보내시는 분들이 뭔가 이제 학원에 대해서 이해할 때 좀 도울 것 같아서 제가 이것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타 지역에서 이사 왔는데 저희 지역은 마땅히 학원이 없어 3, 40분을 이동해서 학원을 보내고 있어요. 같은 지역인 것 같아 그리다가 답답한 심정 알게 몇 자 적습니다. 쌤 말씀대로 부모님이 원하시는 학원을 발품 팔아 알아보시면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 아이가 어리니 아이의 미래를 단정 짓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저희 큰아이도 꽤 잘한다고 했었는데 팬데믹과 사춘기를 겪으며 좌절하고 다독이고 지내고 있어요. 쌤 말씀대로 초등학교 6학년 때 고등선행 시작했지만 저도 이사 와서 학원 정보가 없으니 학원 옮기면서 아이가 어려워하며 포기하려는 것 억지로 끌다가 1년째 수학상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년째 수학상이 이제 고등수학상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 고등수학상에서 이렇게 정체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 정체되는 경우가 이제 나이가 어려운 아이들이 했을 때 정체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나이가 많은데도 정체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나이가 어리든 많든 핵심은 이런 개념을 이해하고 그거를 암기하고 저장한 다음에 학습을 해나가는 그런 습관이 있냐 없냐가 핵심이죠. 그래서 개념 이해 자체가 안 돼서 정체되는 아이도 있고, 아니면 고등수학상에서 배우는 무수히 많은 공식들, 그런 것들을 암기하지 않고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진도가 안 나가고 앞에 거 하다 보면 뒤에 거 모르고 이런 식이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즉 진도보다는 속도보다는 아이가 수학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엄마가 도와주는 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대부분 초등학원은 중고등에 비해 쉽기 때문에 개념 노트도 오답 노트도 안 하는 학원이 많아요. 자, 이렇게 안 하는 학원이 많죠. 근데 못하는 아이들은 합니다. 그러니까 못하는 아이들은 하는데, 예를 들면 디딤돌 기준으로 응용도 못하는 아이들, 디딤돌. 이런 아이들은 관리가 보통 필요하니까 학원에서도 그런 아이들은 개념 노트나 오답 노트 이런 것도 시키고 관리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보통 최상위 정도 들어가는 아이들은 알아서 하는 거니까 맡기죠. 이런 정도는 상위권이 될 아이들이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보통 따로 노트 그런 거 관리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원을 보낸다고 해도 집에서 엄마가 가채점하고 오답 고칠 수 있게 시간을 만들어주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는 선생님과 풀 수 있게 도와줘야 하더라고요. 자,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강의식 학원을 가도 그렇고, 혹은 뭐 개별 아까 그런 어떤 무학년제 첨삭식 돌아가면서 첨삭식 하는 이런 학원을 가도 아이들이 복습을 집에서 충분히 하고, 과제 같은 경우는 충분히 고민하고 틀린 것도 다시 한번 고치고 이런 거라고 학원에 보낼 수 있어야 핵심입니다.
강의식 학원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거의 안 하고 오는 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볼 때는 상위권 아이들 빼고 중하위권 아이들은 거의 대충 문제만 풀고 학원 갔다가 선생님들이 풀어주는 거 칠판으로 듣고 잊어버리고 또 진도 나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구멍이 많은 형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학습 효과 없죠, 나가도. 자, 이런 형태가 생기고 첨삭식 학원은 어쨌든 틀린 거를 다 고치다 보니까 오답을 다 고치게 하다 보니까 진도가 정체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어쨌든 모르는 거는 다 얘가 알고 넘어가는 걸 확인하고 보통 진도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런 부분을 집에서 안 해오면 학원에서 시키다 보니까 진도가 느려지는 경우가 많죠. 자, 그래서 이런 정도만 부모님들이 신경 써도 학원 다니는 효과가 굉장히 크죠. 소수정예 학원이고 중고등 중심이면 단원평가나 정기평가 등이 없는 학원도 많고요. 부모가 원하는 커리큘럼의 학원이 없다면 부모의 노력으로 보충을 해주면서 개념 노트 정리나 오답 정리를 하는 습관을 길러주시면 어떨까요? 거의 제 생각하고 많이 비슷합니다. 학원을 좀 보내보셔서 좀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초등 지내고 나니 진도보다는 학습 습관을 길러주고 동기부여를 알려주는 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야 속도는 느리지만 가다가 쉬었다가도 끝까지 가는 길을 잃지 않고 가는 것 같아요. 저희 큰아이 1년째 수상만 하고 학원비도 다른 학원의 2배인데 개념도 혼자 독학하고 3시간 수업 중 몇 문제 질문만 하고 와요. 물론 숙제도 안 합니다. 그런데 학원은 안 가겠다고 안 하니 다행이다 생각하고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초사이니 잘할 거라 믿고 같이 힘내봐요. 초등 때 학습 습관을 잘 만든 아이들은 습관처럼 공부는 하더라고.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자, 이 부모님 큰아이 같은 경우가 지금 학원은 안 가겠다라고는 안 하는데 숙제를 안 한답니다. 그리고 3시간 수업 중 몇 문제 질문 안 하고 혼자 독학하고 이게 진도가 좀 안 빠지는 상태인가 봐요. 아이가 좀 의욕이 좀 상실이 돼서 좀 진도가 안 빠지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고민도 제가 약간 추천을 드리는 방법은 학년이 어린 학생들, 초등학교 6학년 혹은 뭐 중1, 자, 이런 학생들이 고등과정 진도를 나갈 때는 기본적인 개념 이해력이나 언어 능력이 딸려서 고등과정을 잘 못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우 뛰어난 아이가 아닌 이상은 예를 들어 정석이나 뭐 바이블 이런 어려운 교재하면 거의 못 따라오고 진도로 나가도 하나도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그 연산 교재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기초 교재, 좀 쉬운 교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베이직센 이런 것들은 개념 교재하고 연산이 섞여 있는 기초 교재거든요. 이런 교재도 사용하고 또 쉬운 개념서도 있어요. 개념센 뭐 이런 거 같이 쉬운 개념서 있습니다. 개념 원리, 개념센, 개념 플러스 유형. 자, 이렇게 차근차근 해야 극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해야 극복도 되고 시간도 절약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고등과정을 나갈 때는 많은 경우 언어 능력이 좀 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산교재, 기초교재, 쉬운 개념서 차근차근 이렇게 해서 개념을 익히게끔 해주면 이 정도까지 익히면 아이들이 만약에 중학교 과정까지는 심화까지 하고 왔다면 이 정도로 해서 언어들, 기본적인 언어나 공식 그런 것들이 익혀지면 그 다음에 한 기본 정석 정도는 무난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 바로 뭐 기본 정석 이런 거 하면 거의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연산교재, 기초교재, 쉬운 개념서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